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여수시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각시설 입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 여수시의 경우 3일동과 소라면이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부지 최종 발표를 앞두고 부지 선정 과정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폐기물 소각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입지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곳에 소각시설을 짓겠다는 우선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경부의 업무 지침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먼저 입지가 선정돼야 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자체 재정사업과 민간 투자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입지가 결정되기도 전인 지난 9월 한 민간 사업자로부터 우선 제안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달 22일 이 제안서를 입지선정위원회와 논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무의미해져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며 절차를 무시한 여수시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입지선정 되지 않는데 제안서 받아가지고 그거 지금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거든요. 이어 소각시설 설계에만 1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자가 3일동을 특정해 제안서를 만든 게 의심스럽다며 여수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입지 선정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3일동을 우선 제안서를 받아놓은 것은 더 큰 의혹이 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소각시설 부지가 어디로 선정됐는지 알고 있는 건 용역업체와 여수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당연히 저희한테 요구 넘겼다고 봤어요. 여수시는 민간 사업자가 3일동 부지로 제안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고 논란이 거세지자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늘 잠정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처럼 소각시설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광양시는 환경부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우선 제안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2026년 예정된 여수세계 섬박람회 개최 시기와 기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이던 박람회를 같은 해 9월 5일부터 2달 동안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개최 시기를 가을로 미뤘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박람회 기간도 한 달 더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대입수능 시험을 치르는 도서지역 수험생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초고와 하이고, 조도고 등 도내 6개 학교 수험생 108명과 인솔교사 10명입니다. 도서지역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인 내일 여객선 등으로 시험지구인 목포와 여수, 해남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경 경비정이 투입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면 호남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순천을 다시 찾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국민의힘 내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신당 창당 동력이 사라집니다. 안타깝게는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수록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15에서 20% 사이를 유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전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의 기준이 되는 20석 이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열풍이라는 걸 만들어 보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직 많고요.
전라도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일당주의의 폐해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고 지금의 정치적 행보가 몸값 올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족적을 남기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인 제안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한 제안들도 오고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에 따라 지역에서는 순천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거취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 위원장은 창당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류 여부를 단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당과 대통령의 변화를 위한 이 전 대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 역시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신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적으로 어느 게 더 재선거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다. 순천의 분구 가능성에 이준석 신당, 천하람 위원장의 합류 여부까지 여러 변수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광양시의 인구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민선 8기 달라진 청년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2,327명. 최근 2년 동안 1,796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 인구가 각각 3천여 명 안팎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3, 4년 전 불거졌던 인구 빼오기 논란 이후 다소 줄었던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인구 증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한 성과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이 청년들이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 등을 통해서 거의 90%가 넘는 취업 성공을 달성을 했고요. 광양시는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고민해왔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정책 등 광양시만의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2차 전지는 물론 수소산업 등과 같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산업 기반을 좀 다져서 여기에 투입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등 교육기관을 저희가 좀 유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광양시는 최근에 이 같은 유의미한 인구 증가세를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인 인구 정책을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2024 SRT 어워드에서 내년이 기대되는 2024 방문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SRT 매거진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선정해온 올해 SRT 어워드에서 구독자 만여 명의 설문과 여행작가, 기자, 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2024년 방문도시 10곳 중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관광객과 여행 전문가들이 고흥의 매력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며 앞으로 최첨단 테마형 관광과 생태 친화형 관광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고흥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남 1위, 전국 3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인사이트가 올해 1박 이상 여름휴가를 다녀온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평가에서 전남 1위를 차지했고 전국 56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보다 24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반려동물 동반, 캠핑 등 새로운 여행 추세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만족도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 가운데 한 명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다른 투약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는데요.
농촌 마을도 이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농촌 마을.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집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했던 주사기가 발견됐고 이 남성은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지역 선후배들에게 재판매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실은 필로폰을 이 남성에게 구매한 40대 남성이 주위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 동네 지금 그런 거라고 알고 보니까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깜짝 놀랐죠.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죠 우리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마약 투약자는 모두 7명. 경찰은 이 가운데 마약을 공급한 5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 중독돼서 심한 환각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광양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7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이 현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굴러내려오는 파이프를 막으려다 숨졌고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라좌수형 복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물 발굴과 국가문화재 지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성미 의원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돌산갓과 잎방풍, 해풍쑥을 테마로 한 농공단지 조성을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은 여문지구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전남도와 전남 각 시군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선 아직 빈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고 소독 작업과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해경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당일 해상 기상이 나빠질 경우 섬 지역 수험생 수송을 위해 경비 함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남면 금오도에 있는 연암고등학교 학생 12명이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반려동물 겨울철 건강관리, 목욕 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물러갔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 14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단 덜 추웠지만 그래도 종일 쌀쌀했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쯤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수능 날인 모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능일 오후부터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험생 가정에서는 우산을 미리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5도, 고흥 4도, 순천 3도. 한낮 기온은 여수 15도, 그 밖의 지역은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 물품 선정 문제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물품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클린 신고센터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특정 업체가 10개 학교의 기상 전광판 사업을 수주했고 전남교육청이 나라장터에서 전광판 사업을 계약할 때도 사업비의 90%를 이 업체가 독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년 국비 9조 원 시대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도내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 영암 아우토반 사전 기획 조사 용역,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전액 지원 등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현안 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잘 검토해 지역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 한전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등을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등 190억 원을 들여 기술 개발과 실증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올해 균형발전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관을 격려하고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